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계시고 혹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보게 되셨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인생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50대에는 이제 곧 자유로워지겠구나 생각했고 60대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여유로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어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70대가 되어 보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 곳곳이 아프고 예전처럼 술술 나오던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조차 뜸하고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예 연락이 끊어집니다. 어르신, 요즘 70이 청춘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웃어넘기지만 정작 속마음은 다릅니다. 청춘이라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몸이 괜찮을까? 걱정하는 이 나이가 청춘이라고요? 은행에 가면 직원이 나를 보며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고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받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정말 늙은 사람이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더 힘든 건 마음입니다. 몸이 아픈 건 병원에 가면 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나이를 버텨내고 있을까? 내가 뭔가 잘못 준비한 건 아닐까? 아닙니다.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70대라면 누구나 겪는 하지만 아무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장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70대 현실 말이죠. 혹시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요즘은 70이 청춘이지요.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편하게 살아야죠. 연금도 나오고 시간도 많으니 취미생활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전 70대와는 다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고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정작 70대가 되어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부터 아프고 무릎이 시큽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집니다. 안경 없이는 신문 읽기도 힘들고 젊은 사람들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더 서글픈 건 이런 변화를 느끼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이자 시간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실버보험, 노후보장 같은 단어들이 익숙해집니다. 병원에 가면 내 또래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젊은 의사가 나를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자식들과 대화할 때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조언을 구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오히려 나를 걱정하며 무리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해야지 했던 일들이 이제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까? 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70대가 되면 진짜로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죠. 70대가 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였는데 이제는 오늘은 몸이 어떨까? 가 됩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시큽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순간 어지럽고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 어느새 늘어난 주름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도 괜찮지 않았는데 그저 참고 있었을 뿐이죠. 70대가 되면 병원 스케줄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월요일은 정형외과, 화요일은 안과, 수요일은 내과. 일주일 스케줄이 병원으로 채워집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것도 귀찮았는데 이제는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봉지가 늘어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이 한 움큼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약 안 먹고 살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무색해집니다. 더 힘든 건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거운 쌀포대를 들 수 없어 배달을 시켜야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30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픕니다. 가장 서글픈 건 손주와 놀아주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는 순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자는 말에 마음은 기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가장 충격적인 건 친구들의 부재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어제까지 같이 커피 마시던 사람이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오랜 친구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들고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다음은 누구일까? 언제 내 차례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이해합니다. 직장일, 육아, 살림. 정말 바쁘겠죠. 하지만 가끔은 서운합니다.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자식들이 집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다녀오겠습니다 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안녕히 계세요가 됐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손님처럼 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의는 지키지만 편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부탁하려다가도 괜찮아, 괜찮아 하며 입을 다물게 됩니다. 손주들을 보면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손주에게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면 옛날에는 그랬구나 하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은 손주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만 그 순간 아, 나는 정말 늙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연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젊을 때 열심히 납부했던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적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1만 원으로 장도 보고 외식도 했는데 이제는
1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특히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들이 많아서 매번 큰 돈이 나갑니다. 치과, 안과, 정형외과. 어디를 가든 돈이 필요합니다. 가장 힘든 건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몸이 아파도 그냥 참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부모까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집 수리도 병원비도 생활비도 모든 걸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모든 게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인터넷 뱅킹 사용하세요라고 하고 관공서에 가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70대에게는 모든 게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사용하는 것도 복잡하고 인터넷 쇼핑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쉬운 건데요? 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직접 방문하거나 더 비싼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70대가 되면 과거를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았던 걸까? 그때 그 선택이 맞았을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남편 아내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이미 지나간 일들이지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70대가 되면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비슷한 또래의 부고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홀로 남겨질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 혼자 남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통장 정리도 하고 중요한 서류들도 정리하고 언젠가 있을 그날을 대비해서 말이죠. 가장 힘든 건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 때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사회에서는 은퇴했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그럴 때면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식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대가 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새해가 온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고 여름이 온 것 같은데 벌써 가을입니다. 손주가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 빨리 갑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내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루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리하고 싶었던 것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말씀드렸지만 70대가 절망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
경제적 압박, 자녀 양육.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70년을 살아온 경험은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들을 이미 다 겪어봤고 그 해답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70대가 되면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은 날, 자식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온 날, 손주가 안아달라고 하는 날. 이런 작은 순간들이 큰 행복이 됩니다. 예전에는 큰 성취, 큰 성공을 꿈꿨다면 이제는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늦게 시작한 취미라도 괜찮습니다. 70세에 시작한 그림, 75세에 시작한 글쓰기.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다 보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70대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70년을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도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자식들에게 의존해도 괜찮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신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내일도 함께 힘내보아요.